안녕하세요. 텐나 프로젝트의 현입니다. 영상이 많이 늦었습니다. 요즘 이것저것 준비하는 게 많아서 영상에 소홀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영상으로 아시게 될 거예요. 아무튼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난번 옷방을 소개해드릴 때 보여드렸던 웨인스코팅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또 그 영상을 보고 시공해달라, 도면을 팔아라, 뭐 그런 연락이 왔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약은 약사에게, 인테리어는 인테리어 전문가에게 의뢰하세요. 텐나 프로젝트. 아무튼 오목 웨인스코팅이 뭔지, 어떻게 시공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웨인스코팅이 뭔지 아예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훑어볼게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벽면을 장식하는 용도로 쓰이는 기법입니다. 많이들 보셨죠? 조금 클래식한 인테리어에 많이 등장합니다. 웨인스코팅을 시공하셨거나 하고 싶은 분들은 뭔가 그 중후함, 우아함 그런 거에 끌려서 하고 싶은 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점에 매료돼서 웨인스코팅을 시공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들 하셔서 저는 좀 다르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고심 끝에 이 오목 웨인스코팅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많이 접했던 웨인스코팅은 이렇게 몰딩이 벽면에서 튀어나온 형태입니다. 일반적인 형태죠. 근데 제가 만든 거는 좀 다르죠. 벽 안에 몰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곡선을 없애고 최대한 간결하게 계단식으로 직선미를 강조했습니다. 일반적인 형태에서 많이 보이는 곡선을 없앴기 때문에 우아함은 느낄 수 없었지만 중후함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모던함을 가미한 형태라고 포장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게 정식적으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걸 오목 웨인스코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걸 시공하면 이렇게 됩니다. 부모님 댁에 시공한 건데 이 공간들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궁금하시면 구독! 텐나 프로젝트. 자,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 어떻게 이걸 만들고 시공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웨인스코팅은 벽면에 부착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근데 오목 웨인스코팅은 벽면 안에 몰딩이 들어가 있는 형태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수라든지 인테리어 현직에 종사하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벽을 파서 저런 모양을 만들었지? 하실 거예요. 사실 일반적인 형태보다 조금 복잡하긴 한데 제가 도면을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어떻게 의뢰를 해서 시공을 하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어떻게 했는지 살펴볼게요. 저는 부모님 댁에 안방, 작은 방, 옷방, 거실까지 부엌을 제외한 모든 공간을 이걸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방 크기가 다 제각각이잖아요. 그래서 각 방마다 가장 적합한 사이즈로 설계를 했습니다.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는 영상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규칙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딱히 프로그램도 필요 없고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쫄 필요가 없어요. 더하기, 나누기, 곱하기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도면을 만들고 이걸 가공해줄 업체를 찾았습니다. 의뢰를 받아서 제품을 제작해주는 그런 형태의 공방이었어요. 도면을 보여드리고 가능한지 여쭤봤고 가공비를 협상한 뒤에 최종적으로 여기서 제작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걸 MDF로 제작할 생각이었는데 일반 MDF는 강도가 약해서 이쁘게 가공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고밀도 MDF라는 게 있었습니다. 밀도가 높아서 내구성이 강하긴 한데 그만큼 무겁고 비싸고 일반 목재상에서 취급도 잘 안 하는 제품이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고밀도 MDF 취급점을 찾았고 MDF를 공방으로 넘겼어요. 그리고 저는 2박 3일 휴가를 가게 됩니다. 5년 전이에요. 가공하는데 한 8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행 가 있으니까 일이 터졌어요. 공방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실컷 가공 다 해놓고 보니까 이게 고밀도 MDF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어째 된 건지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고 알아보니까 목재상에서 제품을 잘못 가져다 준 거더라고요. 그 목재상 사장님 고밀도 MDF가 뭔지도 모르셨던 그런 분이었어요. 자기네들이 가진 MDF가 일반 MDF보다 좀 더 강한데 그걸 고밀도 MDF인 줄 알았다 하셨던 겁니다. 찝찝하게 여행 끝이 났어요. 생각 같으면 다 물어내라 하고 싶었는데 시간도 아깝고 지인의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라 그냥 넘어갔습니다. 또 등신짓한 거죠. 아무튼 저는 단열을 한 벽에다가 이걸 시공했습니다. 우선은 단열재 위에 MDF를 한 판 붙였습니다. 그리고 MDF를 파냈을까요? 아니죠. 가공한 MDF를 붙였습니다. 이걸 붙이면서 조립하면 이렇게 파낸 것처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붙여서 조립한 티가 나면 안 되니까 이음새 부분을 퍼티로 가려줬습니다. 그리고 샌딩하고 칠까지 다 하면 오목 웨인스코팅 시공은 끝. 저는 여기에다가 걸레바지랑 엄청 큰 몰딩을 시공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제작하고 시공한 이야기였고 전체적인 프로세서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만 보여드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공하고 싶으시다면 저처럼 개고생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섭외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도면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 없이 숫자만으로 하실 수 있어요. 이 오목 웨인스코팅은 제가 정해놓은 황금 비율이 있거든요. 이걸 그대로 적용해서 각자 시공할 공간에 맞는 도면을 만들면 됩니다. 일단 도면을 한번 보고 어떤 규칙들이 숨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 외에 벽면으로 보이는 테두리를 프레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프레임의 폭을 104mm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안쪽에 들어가는 걸 알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위에 알판의 세로는 1244mm로 고정이고 아래 알판의 세로는 544mm 고정입니다. 고정이란 말은 어떠한 공간에 설계를 하더라도 세로 길이는 변하지 않고 가로의 수치만 작아지거나 커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프레임과 알판의 간격은 16mm 고정입니다. 이걸 제 방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제 방 벽면에 왼쪽 부위만 시공한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볼게요. 줄자로 시공할 부위를 가로로 잽니다. 2400이네요. 이 가로 2400mm 안에 3칸의 오목 웨인스티 코팅을 시공한다면 세로 프레임이 4개가 나오겠죠. 각 세로 프레임마다 104mm 표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알판과 프레임 사이 공간은 총 6개가 되겠죠. 이것도 고정이라고 했으니까 16mm씩 표기를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표기했던 숫자를 다 더해요. 그럼 512mm가 나오죠. 이럼 이제 가로폭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벽면 가로 길이 총 2400에서 512를 빼면 1888mm가 나옵니다. 여기서 알판이 3개니까 3으로 나눠주면 되죠. 629.333이 나오는데 그냥 629로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뒷자리 333 없이 딱 떨어진다고 해도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시공하니까 0.5mm 단위 오차는 분명히 생길 거예요. 자, 그럼 끝입니다. 이게 도면에 나오는 규칙대로 적용을 한 거예요. 아래 알판과 프레임도 똑같이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드리는 도면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규칙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몇 미리 MDF를 사용했는지 각 계단마다 몇 미리 간격인지도 다 나와 있어요. 스케치업 파일과 또 스케치업을 다루지 못하시는 분들은 PDF 파일도 함께 드리니까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메일 보내지 마시고요. 이렇게 도면이 완성되면 가공할 곳을 찾아서 의뢰를 하면 되고요. 웨인스코팅을 시공할 목수분 섭외, 그리고 퍼티와 페인팅을 할 분을 섭외해서 시공을 진행하면 됩니다. 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가공부터 시공까지 방 한 칸만 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인건비, 가공비가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넓은 공간에 많이 하면 할수록 단가가 내려가는 그런 구조니까 올리 모델링을 우리 집 전체에 이렇게 시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시공법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공유해드린 자료는 제 배포에도 상관없지만 적어도 출처 정도는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덴나 프로젝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